이상하게도 말년에 크게 흔들리는 집안에는 공통된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목격하는 즉시 바로 느낄 수 있었어요. 묘를 건드린 겁니다. 그것도 건드리면 안 되는 시기에 말이죠.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미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제가 지켜본 수십 가정의 흐름은 똑같았습니다. 묘를 옮긴 후 집안이 조용히 기울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누군가는 건강을 잃었고, 누군가는 자식과의 관계가 멀어졌고, 누군가는 집에서 편히 잠들지 못하게 됐습니다. 누군가는 사업이 무너졌고, 누군가는 갑자기 병원을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같았어요. 모두 건드리면 안 되는 시기에 묘를 건드렸던 겁니다. 저 역시 비슷한 흐름 안에 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산소를 옮기려고 준비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주변에서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풍수 전문가도 좋은 자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 안에서 뭔가 계속 불편했습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 자꾸 깼어요. 꿈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집안 공기가 답답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피곤했어요. 그때는 그게 나이 탓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달랐어요. 묘를 옮기는 날짜를 잡고 나서부터 그 느낌이 시작됐던 겁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지금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많은 분들이 이런 느낌을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몸이 약해져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신경이 예민해져서 그렇다고 넘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알게 됐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시기였다는 걸 말이죠. 묘를 건드리는 건 단순한 이장이 아닙니다. 조상과 집안의 흐름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 흐름에는 움직여도 되는 시기가 있고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모릅니다. 좋은 자리만 찾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날만 받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가 괜찮다고 하면 믿어요. 그런데 시기를 놓치면 아무리 좋은 자리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묘를 건드려도 되는 시기와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시기를 끝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준비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해요. 이미 옮기신 분들도 왜 그런 흐름이 생겼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중간에 끊으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언제가 위험한 시기인지,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결국 알 수 없습니다. 이건 정보가 아니라 말년의 흐름을 지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집안이 잘 되시길 바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봐 주시고 좋은 기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랜 시간 시니어의 삶과 집안의 흐름을 곁에서 지켜봐 온 생활 풍수 해설가 심산입니다. 운을 파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묘가 말년을 어떻게 바꾸는지만 차분히 이야기해요. 미신처럼 겁을 주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겪은 이야기만 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묘를 건드리면 안 되는 시기, 그리고 그 시기에 건드렸을 때 집안에 어떤 흐름이 생기는지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제가 처음 이 흐름을 알게 된 건 한 집안을 통해서였습니다. 그 집 어르신은 70대 초반이셨어요. 아버님 산소를 옮기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어요. 자리가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풍수를 보는 분이 새로운 자리를 추천했어요. 명당이라고 했습니다. 그 자리로 옮기면 집안이 좋아질 거라고 했어요. 날도 받았습니다. 길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장을 하고 나서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 어르신이 갑자기 허리를 다치셨어요. 이유 없이 넘어지신 겁니다.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른 병이 발견됐어요. 검사를 하니 당뇨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혈압도 불안정했어요. 퇴원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셨어요. 악몽을 꾸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어르신 따님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아버지가 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산소 옮기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어요. 저는 그 집에 방문했습니다. 어르신을 만났어요.
얼굴색이 어두웠습니다. 눈빛도 흐렸어요. 말씀하실 때 힘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여쭤봤습니다. 언제 산소를 옮기셨냐고요? 그 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작년 가을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그해 가을은 건드리면 안 되는 시기였던 거예요. 그 어르신 본인의 운이 약한 해였습니다. 몸도 약해지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때 조상의 자리를 건드린 겁니다. 흐름이 겹쳤던 거예요. 본인도 약한데 조상의 기운까지 흔들린 겁니다. 그러니 몸이 버틸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 어르신께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그대로 두셔야 한다고요. 다시 건드리면 더 위험하다고 했어요. 그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본인도 느끼고 계셨던 겁니다. 그 후로 그 어르신은 조용히 지내셨어요. 산소는 건드리지 않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회복되셨어요. 완전히 돌아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나빠지진 않으셨어요. 저는 그때 확실히 알았습니다. 묘를 건드리는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죠. 비슷한 경우가 또 있었습니다. 한 집안의 아드님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어머니 산소를 옮기려고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유를 여쭤봤더니 형제들이 모두 멀리 살아서 관리가 어렵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가까운 곳으로 옮기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쭤봤어요. 언제 옮기실 건지 말이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달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시기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문제였어요. 그 집안 장남분의 운이 매우 약한 시기였던 겁니다. 사업도 어려운 때였어요. 건강도 좋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안 된다고요. 최소 1년은 미루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놀라셨어요. 왜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장남분의 흐름이 약하다고요. 이때 어머니 산소를 건드리면 그 약한 흐름이 더 깊어진다고 했어요. 그분은 처음엔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이장인데 뭐가 문제냐고 하셨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 집안 장남분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과로로 쓰러지신 겁니다.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검사를 하니 간 수치가 안 좋게 나왔어요. 스트레스성이라고 했습니다. 그제야 그 아드님이 다시 연락을 주셨어요. 이장을 미루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1년 후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옮겨도 되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시기를 확인했습니다. 그 시기는 괜찮았어요. 장남분의 운도 회복된 시기였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괜찮다고요. 그 집안은 그 시기에 산소를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으셨어요. 장남분도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사업도 조금씩 나아지셨어요. 그분이 나중에 말씀하셨어요. 그때 미루길 잘했다고요. 만약 그때 옮겼으면 큰일 났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묘를 건드리는 건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는 걸요. 집안의 흐름 전체를 건드리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운과 직접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시기가 중요합니다. 건드려도 되는 시기가 있고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모릅니다. 그냥 좋은 자리만 찾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날만 받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기를 놓치면 아무리 좋은 자리도 독이 됩니다. 제가 본 또 다른 집안이 있었어요. 그 집은 할아버지 산소를 옮겼습니다. 자리도 좋았어요. 날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옮기고 나서 그 집안 손자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한 달 후에 또 사고가 났습니다. 이번엔 집에서 넘어지셨어요. 손목을 다치셨습니다. 그 집안 식구들이 이상하다고 느끼셨어요. 산소 옮기고 나서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시기를 확인했어요. 그 해는 그 집안 전체의 운이 약한 해였던 겁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흐름이 불안정한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때 조상의 자리를 건드린 겁니다. 흐름이 더 흔들린 거예요. 저는 그 집안 어르신께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조용히 계셔야 한다고요. 더 이상 건드리지 마시라고 했어요. 그 어르신은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로 그 집안은 조용해졌어요. 더 이상 큰 사고는 없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흐름이 안정됐어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묘를 건드리는 시기가 집안의 흐름을 결정한다는 걸 말이죠. 그럼 어떤 시기가 위험한 걸까요? 저는 수십 가정을 지켜보면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의 운이 약한 해입니다. 누구나 운이 강한 해가 있고 약한 해가 있어요. 이건 나이와 태어난 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운이 약한 해는 몸도 약해집니다. 면역력이 떨어져요. 쉽게 피곤해지고요. 자주 아픕니다. 이런 해에 묘를 건드리면 몸이 더 약해져요. 조상의 기운을 건드리는 게 에너지를 많이 쓰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본인 에너지가 약한 상태에서 그 일을 하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본 한 어르신은 본인의 약한 해에 아버지 산소를 옮기셨어요. 옮기고 나서 석 달 만에 대상포진에 걸리셨습니다. 그 전엔 한 번도 걸린 적 없으셨는데요. 병원에서는 면역력 저하라고 했어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알았어요. 시기 때문이라는 걸요. 본인 에너지가 약한데 조상 자리까지 건드리니 몸이 무너진 겁니다. 두 번째는 집안 전체의 운이 흔들리는 시기입니다. 집안에도 흐름이 있어요. 좋은 시기가 있고 어려운 시기가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운 시기, 가족이 아픈 시기, 관계가 틀어지는 시기가 있어요. 이런 시기에 묘를 건드리면 그 흔들림이 더 커집니다. 한 집안이 있었어요. 사업이 어려워서 빚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할머니 산소를 옮겼어요. 이유는 자리가 안 좋아서 사업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자리로 옮기면 사업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산소를 옮기고 나서 사업이 더 어려워졌어요. 거래처가 끊겼습니다. 새로운 문제가 계속 생겼어요. 그 집안 어르신이 저한테 물으셨어요. 왜 이러냐고요? 좋은 자리로 옮겼는데 왜 더 안 좋아지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어요. 시기가 잘못됐다고요. 지금은 집안 전체가 약한 시기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 조상 자리를 건드리면 그 약한 흐름이 증폭된다고 했어요. 그분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셨어요. 저는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집안이 약할 때는 버티는 것도 힘듭니다. 그런데 그때 큰 변화를 주면 그 변화를 감당할 에너지가 없어요. 오히려 더 흔들리는 겁니다. 좋은 자리로 옮기는 것도 큰 변화예요. 그 변화가 안정되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제야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세 번째는 집안에 큰 일이 생긴 직후입니다. 결혼, 출산, 이사 이런 큰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일 직후에는 집안 전체가 그 변화에 적응하는 시기예요. 이럴 때 몇 가지 건드리면 변화가 너무 많아집니다. 한 집안의 딸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석 달 후에 그 집에서 할아버지 산소를 옮겼습니다. 이유는 딸이 결혼했으니 집안 운을 더 좋게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 딸이 결혼하고 곧바로 시댁과 갈등이 생겼어요. 남편과도 자꾸 다투게 됐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딸이 결혼하고 행복해야 하는데 자꾸 힘들어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여쭤봤어요. 혹시 최근에 산소를 옮기지 않으셨냐고요? 그 어머니가 놀라셨어요. 어떻게 아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설명드렸어요. 결혼이라는 큰 변화 후에 산소까지 옮기면 흐름이 너무 많이 흔들린다고요. 특히 딸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시기인데 친정의 조상 자리까지 바뀌면 마음이 불안해진다고 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전혀 몰랐다고 하셨어요. 저는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조용히 두셔야 한다고요. 시간이 지나면 안정될 거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1년쯤 지나니 그 딸의 결혼 생활도 안정됐습니다.
네 번째는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을 때입니다. 누군가 투병 중이거나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건강이 안 좋을 때요. 이럴 때 묘를 건드리면 그 사람에게 영향이 갑니다. 한 집안의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 어르신이 그 시기에 조상 산소를 옮기려고 하셨어요. 이유는 아들 병을 낫게 하려고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절대 안 된다고요. 아들분이 투병 중인데 그때 조상 자리를 건드리면 회복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어르신은 이해가 안 된다고 하셨어요. 오히려 좋은 자리로 옮기면 낫는데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설명드렸어요. 지금 아들분은 온 에너지를 병과 싸우는데 쓰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그때 조상의 기운이 흔들리면 그 에너지가 분산된다고 했습니다. 병과 싸워야 하는데 변화에 적응하는데도 에너지를 써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이 더 느려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어르신은 고민하시더니 미루기로 하셨어요. 아들분은 수술을 잘 받으셨습니다. 회복도 순조로웠어요. 1년 후 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제야 그 집안에서 산소를 옮겼어요.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어르신이 나중에 말씀하셨어요. 그때 미루길 잘했다고요. 다섯 번째는 나이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환갑, 고이, 이런 큰 나이를 앞두거나 지나간 직후는 조심해야 해요. 몸도 크게 변하는 시기거든요. 이럴 때 묘를 건드리면 그 변화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한 어르신이 환갑을 앞두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시기에 어머니 산소를 옮기셨습니다. 옮기고 나서 환갑 잔치를 하셨는데 그날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과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건강하셨던 분이에요. 저는 그 시기를 보고 알았습니다. 환갑이라는 큰 전환점에 조상 자리까지 바뀌니 몸이 감당을 못한 거예요. 여섯 번째는 집을 새로 지었거나 이사를 한 직후입니다. 집이 바뀌면 그것도 큰 변화예요. 그런데 그때 몇 가지 건드리면 변화가 겹칩니다. 한 집안이 새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조상 산소를 옮겼습니다. 이유는 새 집으로 이사했으니 조상도 좋은 곳으로 모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하고 나서 그 집안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새 집인데도 잠이 안 왔어요. 집안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식구들이 자꾸 다투게 됐어요. 저는 말씀드렸어요. 변화가 너무 많았다고요. 집도 바뀌고 조상 자리도 바뀌니 가족들이 안정을 못 찾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는 최소 1년은 조용히 지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일곱 번째는 계절과 시기입니다. 봄에는 만물이 깨어나는 시기예요. 이때는 움직여도 괜찮습니다. 여름은 기운이 왕성한 시기예요. 이때도 괜찮아요. 가을은 조심해야 합니다. 기운이 안으로 들어가는 시기거든요. 겨울은 더 조심해야 해요. 기운이 가라앉는 시기입니다. 특히 음력 10월부터 정월까지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요. 이 시기는 조상들도 쉬는 시기예요. 이때 건드리면 흐름이 깨집니다. 한 집안이 음력 11월에 산소를 옮겼어요. 그해 겨울 내내 그 집안 식구들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감기가 끊이질 않았어요. 크고 작은 사고도 많았습니다. 저는 그 시기를 보고 알았어요. 조상들이 쉬는 시기에 건드린 거라고요. 여덟 번째는 흉년이나 재난이 있는 해입니다. 전염병이 도는 해, 큰 사고가 많은 해, 경제가 어려운 해는 모두가 힘든 시기예요. 이럴 때는 개인도 집안도 버티기 바쁩니다. 이때 몇 가지 건드리면 그 어려움이 더 커져요. 코로나 시기에 한 집안이 산소를 옮겼습니다. 그 집안은 그 후로 계속 어려움이 이어졌어요. 사업도 어려워졌고 건강도 안 좋아졌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어요.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큰 변화를 주면 안 된다고요. 이런 시기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변화가 큰 시기거나 에너지가 약한 시기예요. 묘를 건드리는 건 큰 에너지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에너지가 약한 시기에 그 일을 하면 감당이 안 돼요. 그럼 잘못된 시기에 묘를 건드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저는 수십 가정을 지켜보면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이 나빠집니다. 갑자기 아프기 시작해요. 이유 없이 피곤합니다. 병원에 가도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한 어르신은 산소 옮기고 나서 불면증이 생겼어요. 그 전까진 잘 주무셨는데요.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았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어도 잠이 안 왔어요. 몸도 자꾸 아팠습니다. 여기저기 쑤시고 아팠어요.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 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산소 옮기고 나서 몸이 완전히 달라졌다고요? 저는 설명드렸어요. 시기가 잘못돼서 그렇다고요. 본인 에너지가 약한 해의 조상 자리를 건드려서 몸이 더 약해진 거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이유 없이 불안해요. 초조합니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한 어르신은 산소 옮기고 나서 악몽을 자주 꾸셨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나타나서 뭔가 말씀하시는 꿈이었어요. 깨고 나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루 종일 기분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 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부모님이 뭔가 불편해 하시는 것 같다고요? 저는 그렇게 느끼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시기가 맞지 않아서 조상들도 편하지 않으신 거라고요. 세 번째는 집안에 크고 작은 사고가 생깁니다. 교통사고, 넘어지는 사고, 물건이 자꾸 깨지는 일, 이런 일들이 계속 생겨요. 한 집안은 산소 옮기고 나서 석 달 동안 사고가 3번이나 났습니다. 아들이 차 접촉사고를 냈어요. 며느리가 계단에서 넘어졌습니다. 손자가 학교에서 다쳤어요. 그 집안 어르신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산소 옮기고 나서 집안이 이상하다고요? 저는 확인했습니다. 그 시기는 그 집안 전체의 운이 약한 시기였어요. 그때 조상 자리를 건드려서 그 약한 흐름이 사고로 나타난 겁니다. 네 번째는 가족 관계가 틀어집니다. 자식과 다투게 돼요. 부부 사이가 나빠집니다. 형제 간에 갈등이 생겨요. 한 집안은 산소 옮기고 나서 형제들이 서로 연락을 안 했어요. 작은 일로 다투고 나서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그 전까진 사이가 좋았는데 갑자기 틀어진 거예요. 그 집안 어머니가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애들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요? 저는 여쭤봤어요. 혹시 최근에 산소를 옮기지 않으셨냐고요? 그 어머니가 놀라셨어요. 맞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설명드렸어요. 시기가 맞지 않아서 가족 간 기운이 어긋난 거라고요. 다섯 번째는 사업이나 일이 안 풀립니다. 잘 되던 일이 갑자기 꼬여요. 거래가 끊깁니다. 손해를 봅니다. 한 집안 아들이 사업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산소를 옮기고 나서 거래처가 2곳이나 끊어졌습니다. 새로운 사업도 시작하려고 했는데 자금이 막혔어요. 그 아들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안 풀리는지 모르겠다고요? 저는 아버지가 언제 산소를 옮기셨는지 여쭤봤어요.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석 달 전이라고요? 저는 시기를 확인했습니다. 그 시기는 그 아들분의 사업운이 약한 시기였어요. 그때 조상 자리를 건드려서 사업이 더 어려워진 겁니다. 여섯 번째는 집안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집에 들어가도 편하지 않아요. 공기가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오래 있기 싫어져요. 한 집안은 산소 옮기고 나서 집에 있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어르신도 자꾸 밖으로 나가게 됐어요. 집에 있으면 답답하다고 하셨습니다. 자식들도 친정에 덜 오게 됐어요. 오면 금방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 집안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집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고요? 저는 설명드렸어요. 조상의 기운이 안정되지 않아서 집안 기운도 흔들리는 거라고요. 일곱 번째는 돈이 새어나갑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생겨요. 병원비, 수리비, 벌금 이런 것들이 나갑니다. 한 집안은 산소 옮기고 나서 반년 동안 예상 못한 돈이 계속 나갔어요. 차가 고장 났습니다. 집 보일러가 고장 났어요. 손자가 다쳐서 병원비가 나갔습니다. 그 집안 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돈이 물 새듯 나간다고요? 저는 확인했습니다.
그 시기는 그 집안의 재물운이 약한 시기였어요. 그때 산소를 옮겨서 재물이 더 새어나간 겁니다. 여덟 번째는 자식들이 멀어집니다. 연락이 뜸해져요. 방문도 줄어듭니다. 사이가 서먹해져요. 한 어르신은 산소 옮기고 나서 딸이 연락을 잘 안 했어요. 그 전엔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했는데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명절에도 오래 있지 않았어요. 금방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 어르신이 속상해 하셨어요. 딸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요? 저는 여쭤봤어요. 혹시 산소를 옮기지 않으셨냐고요? 그 어르신이 놀라셨어요. 맞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설명드렸어요. 시기가 맞지 않아서 가족 간 기운이 어긋났다고요. 딸도 모르게 불편함을 느끼는 거라고 했습니다. 아홉 번째는 집안의 우울함이 감돕니다. 이유 없이 슬퍼져요. 눈물이 납니다. 의욕이 없어져요. 한 어르신은 산소 옮기고 나서 우울증이 왔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사람도 만나기 싫었어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으셨어요.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 어르신 따님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습니다. 어머니가 이상하다고요? 저는 여쭤봤어요. 언제부터 그러셨냐고요? 그 따님이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산소 옮기고 나서부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시기를 확인했습니다. 그 시기는 그 어르신의 감정운이 매우 약한 시기였어요. 그때 조상 자리를 건드려서 감정이 무너진 겁니다. 열 번째는 집안에 질병이 생깁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아파요. 돌아가면서 앓습니다. 한 집안은 산소 옮기고 나서 온 가족이 차례로 아팠어요. 어르신이 먼저 아프셨습니다. 그 다음 아들이 아팠어요. 며느리도 아팠습니다. 병원을 떠나질 못했어요. 그 집안 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고요? 저는 확인했습니다. 그 시기는 그 집안 전체의 건강운이 약한 시기였어요. 그때 산소를 건드려서 온 가족의 건강이 흔들린 겁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시기가 맞지 않아서 생긴 일들이에요. 좋은 자리로 옮겼어도 좋은 날을 받았어도 시기가 맞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기가 중요한 겁니다. 언제 건드리느냐가 어디로 옮기느냐보다 더 중요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모릅니다. 자리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날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기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묘를 건드리려고 하시면 반드시 시기를 확인하셔야 한다고요. 본인의 운은 어떤지, 집안의 흐름은 어떤지, 지금이 건드려도 되는 시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냥 자리만 보고 결정하면 안 돼요. 시기가 맞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자리도 독이 됩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만약 지금 묘를 옮기려고 계획 중이시라면 시기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나이와 올해 운을 보세요. 몸이 약한 해는 아닌지 확인해야 해요. 집안에 큰 일이 있는지도 보셔야 합니다. 누가 아픈지, 사업이 어려운지, 가족 간 갈등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하나라도 해당되면 미루시는 게 좋습니다. 급한 일이 아니라면 1년 정도 미루세요. 한 해만 지나도 운이 바뀝니다. 그때 다시 확인하시면 돼요. 두 번째, 계절을 보셔야 합니다. 봄이나 여름이 좋습니다. 가을은 조심하세요. 겨울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음력 10월부터 정월까지는 건드리지 마세요. 이 시기는 조상들도 쉬는 시기예요. 건드리면 흐름이 깨집니다. 세 번째, 만약 이미 잘못된 시기에 옮기셨다면 지금은 조용히 계셔야 합니다. 다시 건드리면 안 돼요. 더 흔들립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길 기다리세요. 1년만 지나면 흐름이 안정됩니다. 그동안은 건강관리를 잘 하시고요. 무리하지 마세요. 큰 결정도 미루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집안 분위기를 밝게 유지하세요. 묘를 건드리고 나서 집안이 무거워질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집안을 환하게 하세요.
햇빛을 많이 들이세요. 창문을 자주 여세요. 환기를 자주 하시고요. 집안에 밝은색 소품을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꽃을 키우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5번째, 가족과 자주 대화하세요. 묘를 건드리고 나서 가족 간 기운이 어긋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자주 만나고 대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식사를 같이 하세요. 차를 같이 마시세요. 그냥 얼굴을 자주 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6번째, 조상께 마음을 전하세요. 묘를 옮긴 이유를 조상께 말씀드리세요. 더 좋은 곳으로 모시려고 했다고 전하세요. 명절이나 기일에 성묘를 가세요. 정성을 다해 절을 올리시고요. 조상께서 편히 계시도록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시간이 지나면서 흐름이 안정됩니다. 7번째, 만약 계속 불편하시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시기를 제대로 아는 분과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언제쯤 안정될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8번째, 앞으로 묘를 건드릴 일이 있으면 미리 계획하세요. 갑자기 결정하지 마세요. 최소 1년 전부터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1년 동안 본인과 가족의 운을 확인하세요. 집안 상황도 보시고요. 건드려도 되는 시기를 찾으세요. 그 시기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9번째, 묘를 옮기는 게 꼭 필요한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관리가 어렵다고 바로 옮길 필요는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상의해서 관리 방법을 찾아보세요. 업체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 옮겨야 한다면 시기를 잘 맞추세요. 10번째, 조상을 대하는 마음을 잊지 마세요. 묘를 옮기는 건 조상을 더 잘 모시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 마음이 중요해요. 자리도 중요하고 시기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조상을 공경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으면 흐름이 바뀝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묘를 건드리는 건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집안 전체의 흐름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가 중요합니다. 본인의 운이 약한 해, 집안에 큰 일이 있는 시기, 가족이 아픈 시기, 이럴 때는 건드리면 안 됩니다. 건드려도 되는 시기를 찾으세요. 그 시기까지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이미 잘못된 시기에 옮기셨다면 지금은 조용히 계세요. 시간이 지나면 안정됩니다. 그동안 건강관리 잘 하시고 가족과 자주 만나세요. 집안 분위기도 밝게 유지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조상을 대하는 마음입니다. 공경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으면 시기가 조금 어긋나도 큰 문제가 없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묘를 건드리는 시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집안의 평안과 말년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